자, 11단원은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와 대비해서 어떤 개념을 했습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자, 이산적인 자료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셀 수 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연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어져 있다는 말이니까 이건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셀 수 없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영어로 카운터블하다, 언카운터블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잰다. 이거 예를 들어서 60kg과 60.1kg 사이에 어떤 값을 갖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근데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부터 6이 눈이 나올 때 그래서 1.5라는 눈이 나오거나 1.75라는 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 아니면 2죠.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몸무게 같은 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저울이 어떤 눈금을 가리킬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디지털 저울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바늘이 나타내는 저울 같은 건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160cm와 161cm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값을 다 취할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확률 분포표. 이거 못 만듭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값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만들자 그러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게 연속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에 비해서 갖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우리가 표도 못 만드는데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나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확률 질량 함수는 이거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고,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쓰는 말인 거죠.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y fx라는 형태로 나타내는데 일단 fx는 0 이상의 값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y fx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두 직선 x a와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x가 a부터 b까지로 정의되어 있을 때 그 밑에 말하자면 이게 적분한 거겠죠? 적분한 거의 넓이는 1이 된다. 이건 확률의 합이 1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범위, 이를테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범위를 x가 갖게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자, 이게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 때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이 뭐냐? 라고 물으면 이건 무조건 0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이라는 것은 요 길이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넓이로 표현되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높이가 곧 확률이었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높이가 확률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는 뭐예요? 이건 넓이는 0입니다. 높이는 있지만 넓이는 0이에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 값을 어느 특정한 값의 확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범위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내 키를 쟀을 때 예를 들어서 딱 170이다. 딱 170일 리가 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재보면 169.9997 이렇게 170.000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딱 170이 될 확률이란 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보면 딱 170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내 키가 170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169에서 171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다라고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좀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165가 된다든지 180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확률은 어떤 범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그 확률 값을 높이가 아닌 넓이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특징이 달라집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이 확률 질량 함수에 그 함수값, 즉 높이를 갖다가 확률로 얘기를 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다른 겁니다. 질량 함수, 밀도 함수 이렇게 이름을 달리 주어진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걸 물어보겠죠. 선생님 물어볼 겁니다. 왜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의 이름이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은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얘는 함수값을 확률로 나타내지만 얘는 맞으면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라 그 함수값들과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적분 값이죠. 그것을 넓이로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 내용 역시 앞에서 이미 다 언급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 즉 확률 밀도 함수,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얘가 움직일 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범위, 즉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그 범위를 X라는 확률 변수가 취할 확률은 요 넓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정적분으로 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고, 전체 범위를 갖다가 정적분에는 확률의 전체 합이니까 이제 1이 된다.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이 쉽게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거 내용 정리한 게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반복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예제는 여러분이 그냥 보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여기서 이제 미정계수를 줬을 때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 미정계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짧고 필수 예제도 2개밖에 없어요. 바로 필수 예제로 들어가 보죠. 자, 예제 1번. 0부터 4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답을 구해라. 상수 a의 값, 그 다음에 x가 0부터 2 사이일 확률, 1 이상일 확률. 근데 fx를 한번 우리가 그려봅시다. 그림이 이건 뭡니까? 직선이죠? 이거 x고 y고 0인데 4분의 1 ax면 a가 만약에 음수면 얘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x가 이제 0부터 4 사이에서는 적어도 양수 범위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직선일 것이다. 원점 지나는 직선 아닙니까? 이게 이제 fx인데요. 얘가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0부터 4 사이를 적분했을 때 요 밑에 넓이가 되죠. 이게 넓이. 이건 굳이 정적분으로 구할 필요도 없는데, 이 넓이를 구했을 때 얘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게 4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a죠, 요 값이.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 이거 정적분으로 구할 거 없이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2a 아닙니까? 그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a가 2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럼 a가 2분의 1이면 fx가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8분의 1x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수 a의 값은 지금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구했고요. 두 번째, 0부터 2 사이일 확률. 0부터 2 사이일 확률은 결국 요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 넓이. 그죠? 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정적분으로 구하고 자시고 할 거 없네요. 얘하고 얘가 닮음이잖아요. 1대2 닮음이니까 넓이 b는 1대4. 근데 전체 이 넓이가 1이니까 이건 그거의 4분의 1의 넓이를 갖겠죠?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4분의 1이다라는 거를 계산 안 해보고도 우리가 닮은 비용에서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1 이상일 확률이다 라고 하면은 1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요. 그죠? 1 이상일 확률이다 그러면 얘보다 큰 거니까 요 넓이를 의미해요. 그렇죠? 요 넓이를 의미하는데, 요거는 이 전체 1에서 요 조그만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따로따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넓이에서 요걸 빼면 돼.
그럼 이게 1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1이면 얘는 뭐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8분의 1이거든요. 요 값이 8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1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16분의 1이에요. 그럼 전체 1인데 1에서 16분의 1을 빼니까 얘는 얼마겠습니까? 16분의 15죠. 자, 참고로 이건 1이 포함이 되든 포함이 안 되든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딱 1일 때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0이기 때문에 거의 극한이. 그러니까 뭐 더하나 마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호의 포함 여부가 별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와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그 넓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게 점선으로 되든 실선으로 되든 넓이는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밑에 유제 2개 해보고 2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표시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상수 k 값을 구하고 요 확률을 구해라. 연소 확률 변수니까 이거는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고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로 쓰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나타낼 수밖에 없죠. 자, 이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프로. 지금 0에서부터 일단 2까지, 그죠? 그런데 kx라고 하는 것, 어떤 0에서부터 1까지가 kx라고 하는 거는 k가 음수일 리는 없고 양수인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x가 1일 때 k까지 올라가겠죠. k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부터 2 사이에서는 그 k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요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요 부분의 확률은,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k. 그리고 나누기니까 2분의 k가 되고 요 부분의 넓이는 k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2분의 3k죠.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k는 3분의 2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이 이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 그죠? 이게 x고 이게 y지. 왜 이래? y라고 하지 말고 그냥 fx라고 합시다. x에 따른 fx.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서 여기서 2분의 3까지니까 여기까지 뚝 잘라서, 그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하는 얘기가 되죠. 요 부분의 넓이. 자, 이건 넓이 구하면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그걸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걸 잘라 붙여서 이리저리 만들어서 해도 되긴 하겠는데 그냥 구합시다. 지금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해서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전체에서 요걸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딱 중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직사각형은 지금 여기 2분의 1, 2분의 3이니까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에요. 이 높이는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럼 1 곱하기 3분의 2, 그게 요 직사각형 넓이인데 지금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건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잘난 건 굳이 정적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부분만 빼면 되는 건데 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거는 3분의 1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3분의 1 밑변 높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건 3분의 2에서 뭘 빼는 겁니까? 12분의 1을 빼는 셈이 되죠. 그러면 12로 통분해서 4를 곱하니까 8 빼기 1에서 12분의 7이 되겠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연속 확률 변수가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이, 그래프에서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구해야 된다. 요 사실이 좀 다른 거죠.
자, 밑에 비슷한 유제 하나 있으니까 연습해 보시고 다음 예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하시고요. 자, 예제 2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지금 앞에 문제에서는 이제 이 함수 자체를 가르쳐 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그림으로 그래프로만 알려줬죠. 직선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모양인데 이걸 뭐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식으로 쓸 필요가 없겠죠. 이 정도면. 자,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 한 것이 1이어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요거 2니까요. a가 2분의 1이다. 뭐 앞에 문제랑 같네. 그래서 1번은 그냥 거저 먹습니다. 그리고요. 1에서부터 3 사이. 자, x가 1에서부터 3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1인데 그 중에서 요거의 넓이가 얼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요 이제 뭐 오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할 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요 사다리꼴 넓이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이건 좌우 대칭 아닙니까 이게?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요 이제 요 부분 있죠. 빨간 체크한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1에서 빼면 되죠. 그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인가요? 요거는. 자, 이게 지금 얘하고 1대2로 닮음이니까 굳이 뭐 이 식을 구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얘가 2 갔을 때 A 갔으니까 얘는 뭐야? 2분의 A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절반이니까. 근데 A가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건 얼마야? 요거는 4분의 1이겠지. 그럼 요 넓이, 요 빨간 체크한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8분의 1이 됩니다. 요 하나의 넓이가 8분의 1이에요. 요게 이제 체크한 부분 넓이입니다. 그럼 그거 2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전체 1에서 요 4분의 1을 뺀 것이 바로 요 가운데 부분의 넓이니까 답은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편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건 실제로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뭐 딱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문제는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요 단원 상당히 짧으니까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밑에 유제 두 개 해보시고. 자, 발전 예제 8번. 닫힌 구간 0부터 4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스몰 f가 x가 0부터 2 사이인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두 가지. 이때 1부터 3까지 x가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우리가 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x 자체는 지금 0부터 4까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잖아. 거꾸로 썼네.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번 조건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x equal 2에 대해 대칭이라는 뜻이죠. 예전에도 많이 나온 건데 2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 2 플러스 x x만큼 왼쪽으로 가면 2 마이너스 x죠. 뭐를 f에 넣든지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하는 게 바로 뭐야? 2에 대해서 좌우 대칭 그래프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 스몰 f의 그래프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어떤 모양일지는 몰라요. 어떤 모양일지 모르니까 뭐 이 정도 된다고 할까? 대충 그리겠습니다. 좌우 대칭입니다. 대충 내가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지금. 뾰족하다는 뜻이 아니겠고 뭐 둥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0에서부터 x까지일 확률이 ax 제곱으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x가 0부터 2 사이일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 같은 경우는 이 규칙에 적용을 안 받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건데 지금 1에서부터 만약에 지금 3까지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여기를 굳이 뭐 따로 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곱하기 2. 그죠? 어차피 이거 다 구한다 그러면 이거 한쪽만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돼.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뭘 구하냐면 p 1부터 x가 2 사이일 확률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2배를 해버리면 된다. 그죠? 2에서 3까지는 어차피 얘랑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1부터 2까지 확률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0부터 그죠? 0부터 2까지일 확률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일 확률을 빼면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0부터 시작해서 x까지의 확률만 주어져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걸 0으로 시작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 어차피 이제 정적분의 원리를 생각하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전체 넓이, 여기까지 넓이에서 요거 넓이를 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분하고 좀 비슷하다는 걸 느끼겠죠? 여기다가 2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돼요. 0부터 2 사이는 어떻게 돼? 0부터 2 사이는 여기 x가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a 곱하기 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여기 x에 1이 들어가니까 a 곱하기 1의 제곱 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4a, a니까 3a. 그래서 6a가 답이 되겠네. 근데 얘를 답으로 쓰면 안 되는 게 a는 상수인데 이 숫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를 알고 있냐면 x에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 지금 분위기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인데 그 합이 1이잖아. 이 넓이가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 0.5,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스몰 x에 2가 들어갔을 때 p0에서부터 x2 요게 사실은 2 제곱 a 즉 4a인데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8분의 1이다. 이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돼요? 8분의 6 다시 말해서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러분이 이 ax 제곱이라는 거, 좀 뭐 a 값을 우리가 아까 구했으니까, 그죠? 8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8분의 1 x 제곱이라고 하는 이거,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는 따로 있고 이거를 0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이 이거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다시 이제 어떻게 미분을 통해서 이 함수 자체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넓이 관계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미적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프 가지고 이 넓이 관계만 생각하면은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밑에 있는 유제도 살짝 어렵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단원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